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26일 두산 인프라쿠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둘 다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3200선을 결국에는 뛰어넘었습니다. 네, 외국인이 3900억 매수를 하면서 외인 매수세로 코스피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자, 드디어 벽을 또 깨고 있습니다. 네, 내일이면 확실하게 32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아직까지 대형주들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반도체 관련주,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슬슬 꿈틀거리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별로 움직임이 없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 지금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변곡점에 달했기 때문에 지지선 잘 디디고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LG전자도 마찬가지 21선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좀 시작했고요. 이런 대형주들이 또 상승을 하게 된다면 네, 코스피가 또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스닥이고요. 3포인트 올라서 0.3% 올랐고요. 코스닥도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낙폭 한번 주고 그 낙폭에 대한 정고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뭐 바로 네, 뚫어버릴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워낙 지금 바이오주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진단키트주도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장과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기술주, 반도체 부족에 대한 기술 관련해서 그렇게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진짜 대세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도 뭐 외국인 좀 팔았습니다만 번갈아 가면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 같고, 기관은 이제 3일 연속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세를 계속 이어갈지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0년물이 1.58%, 네, 계속 이제 요 근처에서 머물고 있고요. 크게 이제 상승세 없이 바닥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상승하는 데는 전혀 부담스러운 수치도 아니고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폐도 한번 크게 내렸다가 지금 또 반등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6,300만 원. 근데 결국에는 뭐 비트코인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조심하시고요. 원 달러가 이제 환율이 또 바닥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원 달러 같은 경우는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특히 이제 한국 증시에는 좀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과 뭐 다우존스, 나스닥 100은 좀 내리고 있고 다우존스는 보합 정도인데요. 뭐 선물은 크게 막 다들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모든 글로벌 증시가 좋게 진행이 되면서 네, 쉬어갈 땐 쉬어가면서 오를 땐 올라주는 그런 확실한 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자, 올해 이제 5월 달에 네, 공매도 재개가 되고 공매도 재개는 사실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주가가 막 폭락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이 증시가 힘이 떨어지고 자금이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돈이 이제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는 그 날이 올 건데요. 그 날까지는 이제 이런 상승세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그런 하락이 나오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적어도 이제 내년쯤에는 좀 주식 비중을 줄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네, 증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아 보겠습니다. 오늘 400원 올라서 11,150원 네, 마무리했고요. 3.7% 상승하면서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11,000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자, 오랫동안 네, 한번 슈팅 이후에 깔아앉고 네, 계속 동일한 위치를 지지를 하면서 네,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횡보를 하는 점. 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산 인프라코의 이런 상승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21선 잠깐 깼다가 바로 회복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 박스권을 오늘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내일 실적 발표일이죠. 4월 27일에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아 모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산인프라코아는 당연히 최고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사상 최대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1분기부터 해서 건설 경기 호황으로 굴착기 장비를 굉장히 많이 매출을 달성을 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도 4,000대 이상을 판매를 했고요. 계속해서 추가 수주 이 물량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아는 저는 11,000원대 돌파를 해서 자, 내일 바로 12,000원대도 돌파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꼭지 한번 바로 돌파하면서 N자로 완벽하게 주가를 상승시키는 날이 되었으면 하네요. 내일. 자, 주봉으로는 드디어 이 돌파를 하면서 답답한 구간을 좀 나가는 듯 하고요. 월봉상으로도 120 월봉선을 살짝 넘었습니다. 자, 드디어 요 라인을 좀 돌파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고, 두산인프라코아는 시간에도 지금 11,200원으로 조금 상승했는데요. 내일은 바로 갭으로 좀 뛰었으면 합니다. 자, 투자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관이 12만 3천 주, 외국인이 113만 주 매수를 하면서 둘 다 쌍매수를 했고요.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모두 매수를 했습니다. 사모펀드까지요. 자, 연기금은 조금 쉬어가는 듯 하고요. 이제 요때까지만 열심히 매수하다가 그 뒤로부터는 한번 이제 20만 주 정도 매수하고 다시 한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뭐 5만 주 정도는 별로 매수한 느낌도 나지 않습니다. 연기금이 원체 이제 두산인프라코와 두산중공업을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이제 별로 매수한 느낌도 안 나고요. 자, 특이한 점이 이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이제 113만 주 매수를 했고 언제였죠? 내가 요 날 중에 제가 한번 집계가 160만 주인가요? 매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금요일이었던 것 같죠? 자, 요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틀 연속으로 치면 거의 뭐 300만 주 가까이를 외국인이 쓸어 담았다는 건데요. 자, 지금 두산인프라코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뭔가 오랫동안 주가가 갇혀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바로 11,000원대를 생략하고 12,000원대로 진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고점을 뚫어버렸을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자, 합병이 이제 6월 29일이었나요? 30일이었나? 이게 맨날 여러 종목을 좀 보다 보니까 일정이 좀 헷갈립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해서 거래 정지가 되어서 7월 21일에 신주 상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주 상장 때까지 두산인프라코아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이 될지 참 기대가 되는 대목이고요. 자, 두산인프라코아와 두산중공업이 이제 흡수합병이 되었을 때 합병가액은 제가 공시상으로는 11,400원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를 가지고 계시면, 천주로 가지고 계시면 470주에 대해서 이제 두산중공업이 발행이 되게 되는데 그 금액이 11,400원일 거고요. 그러면 현재 가액이 적용이 돼서 그만큼 뭐 차액이 발생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좀 잘못되었다면 좀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주가는 지금 둘 다 좋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실적 발표일이 좀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아 실제로 이제 113만 주를 매수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13만 주에서 뭐 조금 차이 나네요. 112만 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외국인 보유율이 이제 9.8%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거의 이제 10%를 채울 것 같고요. 계속 이제 외국인과 연기금의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산인프라코아를 통해서 현대인프라코아,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을 봤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를 노리고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렇게 큰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주가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대차장고 같은 경우는 1675만 주, 뭐 크게 변화 없는 것 같죠? 네, 크게 변화 없는 것 같고, 자, 수급 잠깐만요. 네, 거의 뭐 유지하는 것 같고요. 크게 변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 주가는 이 정도로 보고요. 내일도 큰 상승을 기대하면서 자, 오늘은 공매도 잔고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조금 줄었습니다. 네, 680만 주에서 660만 주로 감소를 했고요. 자, 이때 감소시키고 잠깐 늘렸다가 다시 줄어드는 모습.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공매도 잔고는 감소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5월 3일 기점으로 해서 국내 이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까지의 이 공매도가 부분 이제 허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크게 허용된다고 해서 이 두산인프라코어의 공매도가 바로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내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내일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 이제 코로나19가 뭔가 큰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다시 한번 2019년도 초기와 같은 그런 대유행이 감당할 수 없는 대유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경기가 좀 사그라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모든 주식과 종목들이 내릴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최악의 상황은 좀 제외를 시킨다면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가는 계속 상승 방향, 그 다음에 공매도도 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흐름을 좀 보면 1200만 주에서 600만 주까지 거의 절반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은 이제 한 달 반 정도 계속 공매도를 상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일 이제 두산 브라더스가 둘 다 올라갔으면 하고요. 오늘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드디어 11,000원 돌파했고요, 여러분. 이제 12,000원 내일 바로 돌파했으면 합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